안녕하십니까. 빛, 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의학적인 많은 고견을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무시하고 있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소금을 취급한 지는 33년이 되었습니다. 염과 소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염의 결정은 육면체, 소금의 결정은 오면체. 염은 연병을 유발하는 만병의 창궐 그 자체입니다. 염이 일으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소금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용융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것입니다. 1993년 저는 이 소금을 접하고 그동안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아를 탄생시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장애아를 탄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의 생애 목표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의 출산 원인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모래 화강암에서 나오는 라돈가스,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는 조리를 하는 과정에 습도가 건축물에 스며들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는 흡습제입니다. 콘크리트에 존재하는 습도가 있다면 라돈은 그 장소에서 계속 수분의 빈 공간, 그러니까 물 입자의 빈 공간을 침투하여 라돈이 자리 잡고 증발 과정에 돌출되어 우리 인간에 접촉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가령 임신 과정에 돌연변이를 맞는다면 장애아이가 태어난다고 단정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거의 완성했어요. 환경부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가능할는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하면서 의학적인 내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2025년 4월 2일자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인체의 눈동자에 빛 간섭을 이용하여 정밀한 촬영을 하였는데 눈동자에 혈액을 공급되는 혈관이 망실되어 가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혈관의 망막에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상 이 원인은 소금 섭취가 적다. 소금 섭취를 정상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눈동자의 광합성 활동에 정상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소금 섭취가 적다가 보니 눈동자의 광합성 활동을 적게 하게 돼요.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쓰려면 어딘가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눈동자에 존재하는 다른 장소에서 앗아오게 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있다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가야 될 걸 먼저 끌어당겨서 사용하고 부족한 증세로 눈동자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 어린아이들 안경 착용하는 거 많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경은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광분해를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니까 형태가 이그러진다. 그래서 굴절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는 눈동자에는 빛의 강압성을 분해하는 능력에 시력이 좌우하고 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동안 33년 전 죽음이 나오고 난 뒤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등장하게 하였어요. 설명을 쫙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정할 게 없어요. 이 소금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걸로 생활을 한번 해보자 한지 33년이 되었습니다. 가령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저희 집에는 실명한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은 그 가족을 염려하느라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 고민의 행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생각은 장애가 왜 생기는가? 정상적인 세포로 자리 잡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전 정보를 되돌릴 수가 있는데 왜 되돌리지 못했을까? 무엇이 유전 정보를 관장하고 있을까? 가령 흔히들 염기서열이라고 DNA 구조 이야기하죠. 저는 염을 바탕에 두고 손가락 사이에 두고 하나, 둘, 셋 정보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염기서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하던 내가 살고 있는 습관, 생활하는 방법, 생각하는 거 어떤 거든 어느 한 장소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할 때는 소금을 끌어당겨 와서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정보를 심어 놓는다. 유전 정보. 우리가 가령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고 목구멍으로 삼키고 난 뒤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갔던 음식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전 정보의 활동대로 서서히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화를 시킨다, 혈액을 만든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보낸다,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한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유전 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하여 파괴되어 다른 정보로 변형하는지 돌연변이라는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란 옆에서 어떠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이 충격이 가장 강력할수록 우리의 유전 정보를 바꾸기가 쉬운데 이것은
방사능이 아니면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방사성 물질, 라돈. 이전의 과학은 라돈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라돈은 비활성이다.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라돈으로 인해서 라돈과 미세먼지, 그러니까 분진,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면 알파 방사선을 유발하여 암 DNA를 심어주듯 유전 정보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폐암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담배도 피우지 않는 주부들에게 폐암이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저는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에 라돈이 녹아있다. 세면대 우리 설거지 할 때 수돗물을 비산되는 물로 그릇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비산되는 사이에 물 분자가 서서히 파괴되는 과정에 불안정한, 그러니까 물의 모양은 육각형이에요. 가령 정류수만 사용한다면 육각형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연수, 지하수 이런 물들은 각종 오염물이 있기 때문에 물의 분자가 육각형이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분자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각도가 이그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빈틈, 그러니까 이제 육각형의 모양으로 있다면 벌집처럼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는 공간이 없게끔 되어 있지만 불순물이 들어가면 공극을 만들고 그 공극에 라돈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는 대기 중에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하면서 얼마의 라돈 농도가 안전한지 허용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 농도 이상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단 한 개의 방사능도 안전하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한 좀 한계를 정해서 좀 적은 농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자 해서 공기로 배출해라. 외부로 배출하는 거예요. 지도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폐암에 대해서 담배를 피웠을 때보다는 적지만 담배 다음 순서로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장소의 질병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연관성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걸로 갖고는 확신하기 어렵겠다, 더 과학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학적인 분석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돼요. 현미경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지금까지 잘못 봐왔다면 다시 정확하게 보는 이론적인 정립도 필요가 한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눈동자의 사진 촬영, 그 기술은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당뇨병을 다루고 있으면서 1400만 명이 당뇨병 전 단계다, 다음으로 흘러가면 당뇨병 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나온 금 재료 자이리톨,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30년 후에 핀란드에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소아당뇨병이 태어나고 있어요. 각국 통계를 쭉 냈어요. 어느 나라 인류의 그 신생아 중에서 소아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많은가. 보통 의학은 과학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챔피언 국가예요. 핀란드. 소아당뇨병으로 태어난 아이가 정상으로 성교를 하고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곧 핀란드는 지구상에서 소멸할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핀란드에서 수입한 자이리톨로 껌을 씹고 있죠. 이 단 성분이 유전 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규명해서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핀란드에 소아당뇨병 창궐 챔피언 국가로 되었다는 것만 보고도 소아당뇨병의 위험성이 있다.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소아당뇨병으로 치료비, 기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장애아 취급을 해달라고 해요. 장애아 취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가족이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소아당뇨병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소아당뇨병 환자의 건강 상태를 참관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소금을 드셨는데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만약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온 선천적인 당뇨병이라면 치료되지 않겠지만 탄생하고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양보다 10배나 많이 넣어져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컸다. 그러면 설탕을 과다하게 먹고 어릴 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들어왔던 당 성분을 배설하는 당뇨 정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해에 단 것만 들어오는데 이 단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몸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그 일에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당 성분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몸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해에 닿기만 해도 소변으로 당 성분이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탕물이 들어가서 설탕물이 많아서 배설된다. 나가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항상성이라는 조건으로 0.1%의 당 성분을 넣어야 되는데 코카콜라를 드시면 500배를 드시는 거예요. 야구르트, 우유에 설탕을 넣고 유산균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속에 당이 들어가면 과다하면 배설하는 작용 하나 둘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해에 닿기만 해도 우리 인체가 먼저 배설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1400만 명이 당뇨병 전 단계다. 곧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합병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걔는 당뇨병을 몰라요. 합병증이 생겨야 당신이 당뇨가 과다해서 합병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당뇨를 원인으로 하여 기인하여 생긴 병인데도 의사들은 당뇨병 하나에다가 또 새로운 병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합병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의사가 지금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에서는 이렇게 불확실한 치료 행위를 그냥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탕쇠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탕쇠를 만들어 10% 들어가는 당분, 100배나 넣는 설탕, 500배 넣는 설탕 제품, 우리는 흡연자처럼 중독에 의해서 그 맛을 끌어당겨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혀를 속인다는 거죠. 혀가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혀에는 단맛만 도착하면 우리 인체에 좋아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피우면 담배 끊을 수 없죠. 중독이라는 거죠. 설탕도 우리에게는 중독을 유발해요. 가령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해맑고 눈웃음으로 웃을 때,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부모가 보답하는 사례로 설탕을 먹여요. 원죄예요. 인체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게 다른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설탕을 많이 먹여서 설탕을 빨리 배설하게끔 만들고 있는 원죄를 우리 부모님들은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출생 하루 됐다. 혈관에 당 성분을 측정한다고 찌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점점점 성장하는데 비정상적인 성장이다.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늦게 찾아가니까 아이에게 내리는 진단이 소아당뇨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아를 만나시는 분이 있죠. 아이들 성장하면 금방 판단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요새 사람도 딱 눈빛만 보고도 아하, 쟤가 조금 부족하구나, 안타까운 일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것을 판단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원해요. 어느 날 결혼했다면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해야 될 텐데 걱정하고 있죠. 예,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 도시도 있고 경제가 휘청거려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구도 적정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적정한 정도가 없으니까 출산을 장려해요. 한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준다 하고 현상금을 걸던 것처럼 출산을 독려하고 있어요. 장애아가 태어나는 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점점 건강한 사람이 태어나고 장애아이가 적게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장애아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임신했다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혹시라도 장애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온갖 병원에 가서 출산하기 전 사전 점검하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잘 읽어내요. 어디가 어떻다는 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인간에게 수술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연명하려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부품을 가는 것처럼 갈아서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하느님이
인간을 탄생해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자크를 달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왜? 쉽게 갈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그 행위하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돈을 위한 목적이라고 봐요. 의료 분쟁에서 의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죽어가는 환자 숫자는 적어지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의사들이 뭐 난리를 하니까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확 세심해서 살피서 가는 거예요. 예약도 하자니까 뭐 한참 걸리는 예약 기다리서도 예약하겠죠. 의사가 치료하는 환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의료 분쟁 과정에서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적다. 통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통계청에서 의료 분쟁 과정에 뭐 응급실 뺑뺑이 여는 거는 언론에서 뉴스로 사용하기 좋다고 막 되풀이하는 거예요. 전체를 봐요. 가령 내 가족이라도 의료 분쟁으로 생명을 잃게 되면 억울함이 있죠. 정상적인 의료가 가동되었더라면 왜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죽었다. 그럼 뭐 이분들에게까지 제가 위로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현재상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행위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면 과학기술로 진단은 잘해요. 어디에 어떻다고 사진 찍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하는 기술은 로봇으로 한다. 의사는 로봇 치료하는 로봇의 조수예요. 의료 면허, 혹시 로봇가 어느 의료 면허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사는 로봇의 조수예요. 의사는 없어요. 의사가 로봇이에요. 우리 생명은 기계가 부속이 갈듯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 세포, 이 세상에 같은 세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할 뿐이에요. 너는 사고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본다면 좀 좋겠어요. 네. 수입의 향상을 위해서 지나친 수술을 하고 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의학의 과학적인 기술 많이 알려주고 있죠. 0.9% 소금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요? 저염, 적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염을 먹지 말고 소금을 드셔야 된다. 염의 결정은 육면체, 소금의 결정은 오면체입니다. 오면체 소금을 드시면 염이 만든 염병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993년도부터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에게 이 소금을 먹어봐라. 비용은 비싼데 당신은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쉬운 사람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한편으로는 몸이 좋아지려고 소금으로 만든, 정상으로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약품처럼 먹는다는 겁니다. 염과 소금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10년, 20년이 흐르면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다 하고 확신했어요. 저는 확인만 하자. 어느 날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의료계나 과학계나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이런 질의를 하면 무조건 하는 답이 있죠. 과학적 증명을 가지고 왔나? 그렇게 과학이 빈틈없습니까? 이때까지 녹내장, 백내장 확실히 진단하기 전까지는 전 단계 눈동자의 시신경에 혈관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진단했겠죠.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눈동자 세월이 가면 점점 좋아질 날이 있겠죠. 어느 날 안경을 벗었다는 역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젖가슴 위에 있는 상부장기 한번 훼손이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물론 인체에는 6개 장기가 중요해요. 전쟁터에서 이 6개 장기만 건강하게 지키면 다른 데 상처가 나더라도 생명을 잃는 경우는 없어요. 이 6개 장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소금, 오면체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함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1리터의 링거수액 주사로 주입하면 9g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자기 힘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의학적 도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하루에 필요한 양은 18g의 소금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링거 2리터를 의료과정에 끝없이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알아요. 9%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안티하면서 서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